안녕하세요, 후니캐스트입니다. 레이저라고 하면 역시 데스헤더죠. 어쩌면 게이밍 마우스를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게이머들의 사랑을 받았고 다른 여러 제품들의 영향을 주었으며 긴 시간 동안 동일한 디자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데스헤더 V2 미니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바이퍼 미니 버전도 있기 때문에 또 미니가 나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데스헤더의 긴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제품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저라는 회사는 북미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고 미국 게이머들에 맞춰진 데스헤더 또한 우리들 손에는 좀 큽니다. 보다 작은 버전을 바라는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했으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말이죠. 때문에 이번에 발매된 데미니가 큰 변화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품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립에 있어서 데스헤더의 쉘을 계승했다는 점은 굉장한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서, 쉐입, 버튼, 무게의 4대 요소에서 우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넘볼 수 없는 특색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특히할 만한 부분 위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센서는 바이퍼 미니에도 사용된 3359 센서입니다. 그 말은 즉 검증이 되었다는 뜻이고 제가 써본 바로도 충분한 센서입니다. LOD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DVD 2장보다도 높습니다. 패드 보정에서 기간투스로 세팅하시면 디스크 한 장 선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패드를 쓰면 달라질까 싶어서 스펙스 V2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전용 세팅으로도 이보다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종이 신공으로는 DVD 한 장 이하 세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쉘입니다. 데스헤더를 약 90% 비율로 축소했기 때문에 우수한 그립감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사이즈 때문인데요. 제 손의 사이즈는 18.5, 10.5.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펑셔널 사이즈를 이렇게 2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균적인 손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제게도 제가 평소에 잘 쓰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바이퍼 미니와 비교해서도 더욱 작게 느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작습니다. 짐작하자면 18cm 미만의 손을 가진 분들이 이 제품에 선택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손 크기가 평균이 17cm이고 성장기인 학생들의 손 크기 평균은 그 이하입니다. 손보다 좀 작은 마우스를 쓰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큰 마우스를 쓰는 것은 좀 곤란한 품목이 마우스이기도 한 만큼 가장 치열하게 게임할 시기인 학생분들이 고려해 볼만하고 여성분들에게도 색깔만 핑크색인 마우스보다는 훨씬 적합할 것 같고요. 작은 크기의 비대칭 마우스는 선택지가 부족했던 만큼 손이 작은 분들이 이 데스헤더라는 근본 넘치는 그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품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0%라는 축소 비율은 과감하긴 합니다. 조이기어 EC1에서 5% 줄인 게 EC2라고 하면 20%라는 수치의 크기가 짐작이 됩니다. 조이기어 EC2의 포지션을 피해서 간 건지 아니면 더 가벼운 무게를 위한 선택인지는 일반인인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아주 작게 만들어졌어요. 팜 그립에 최적화했다는 데스헤더이지만 저는 이 마우스를 핑거로 활용해 볼 생각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고 고무 그립도 삭제된 비대칭 마우스인지라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데미니의 표면은 고급스럽고 땀 문제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잡아당겨주는 성질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국내에 출시되는 데미니는 고무 그립이 포함돼서 발매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무 그립을 붙여서 써보겠습니다. 와우, 진짜 그립이 확 살아납니다. 사이즈도 조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 손 크기로 이 제품을 팜 그립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죠. 클로 그립으로 쓰기에도 클릭각이 너무 가파릅니다. 다만 고무 그립을 장착했을 시에 핑거 그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18.5 손으로 느낀 감상이고 구매에 부디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저보다 손이 작으신 분들께서는 원래 제작 의도대로 팜 또는 클로 그립을 온전히 누리며 비로소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버튼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레이저 마우스 리뷰를 보시면 더블 클릭 현상이 없는 레이저의 광학식 스위치라는 말씀을 지겹도록 들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 더블 클릭 현상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광학식 스위치에 얼마나 믿음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개선판이 채용되어 있고 바미니와는 느낌이 또 많이 다릅니다. 좀 더 소음이 적고 피드백이 약하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고 조용한 그런 느낌입니다. 반발도 좀 약해진 것 같고요. 일체형 구조와 분리형 구조의 차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벌어진 각을 보면 절대로 찌걱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휠 스크롤은 구분이 확실하고 누르는 압이 정말 적절하고도 부드럽네요. DPI 변경 버튼은 실수로 누르지 않도록 살짝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버튼 하나 구성이기 때문에 하이퍼 시프트 기능으로 대체해서 쓰기 좋아 보입니다.
클릭음이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도 쓰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레이저 제품은 이렇게 변경이 잦은데 피드백 반영이 빠르다는 인상입니다. 무게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고 그 가치는 역시 움직이고 멈추는 데 필요한 힘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겠죠. 상하 움직임의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핑거 그립의 장점이죠. 그리고 부담이 적은 클릭압까지 해서 여러모로 AOS나 RTS에도 쓰기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팜 그립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애초에 데스헤더는 FPS용이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손 크기에 맞게 팜클로 용도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 핑거 그립만을 위해 이 작은 마우스를 찾으신다면 저는 바이퍼 미니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자질구레 파트로 갑니다. 케이블의 작은 변경이 있어서 패브릭이 좀 더 헐렁해졌습니다. 덕분에 바미니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더 유연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부 전선 구조가 유연해진 것 같지는 않지만 동급 마우스를 떠나서 이 정도 수준의 케이블을 채용한 마우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만큼 쓸만합니다. 또 센서 주변을 감싸는 피트가 플라스틱 구조에서 원래 재질로 롤백이 되었고, 이때 피트의 재질은 새하얀 순도 100%의 PTFE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은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이 제품의 조명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이 RGB 특성상 순수한 흰색의 구현은 어려운 편인데 동일한 세팅에서 정말 깨끗하고 강한 흰색을 표현해줍니다. 갑작스럽게 언박싱으로 넘어가서 이 USB 마개도 돌려주었네요. 자, 그렇지만 이 제품의 씁쓸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중국에서 발매된 가격과 정식 발매 가격의 온도차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우스를 아직 어린 학생분들이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손은 작아도 비대칭의 팜그립 마우스를 원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좋은 쉘과 준수한 성능 그리고 병행 수입의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정발판은 그립 패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레이저 국내 유통사의 AS 평판이 좋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격 차이는 초록창에서 검색하면 바로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겨진 정발 가격에는 조금 물음표를 띄우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작년 말부터의 레이저는 정말 이전과 다른 기업 같습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을 잘 캐치하면서도 가능하면 좋은 것을 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잘해주면 의심부터 드는 현대인의 방어 기제가 작동할 만큼 성의가 있으면서도 그 뒤에 속이는 것은 없었다는 점에 감탄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그저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즐거운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